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트럼프 랠리로. 그러면 반대로 원화는 약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나니까 외국인들은 떠나가고, 사실 국내장에 남아 있으면 좀 뭐 바보 취급까지 듣는 그런 상황이고, 가상화폐가 워낙 크게 가니까 가상화폐 쪽으로도 돈이 가고, 사실 주식시장에 자금이 워낙 없으니까요.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급이 깡패라고 돈이 들어야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희근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기업평가부터 해서 지금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근 대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희근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은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왜 이렇게까지 미국 주식이 날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 미국 3대 지수 보면 신고가를 내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원인보다는 원래 미국이 펀더멘탈 GDP가 좋은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랠리까지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랠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감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도 적자가 엄청난데 감세를 한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시중에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죠. 그러면 돈이라는 입장에서는 이자 더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도 상승을 하고 달러도 강세로 간다. 두 군데서 다 자본 수익도 나고 환수익도 나니까 계속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그럼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트럼프 집권 이런 걸 떠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의 논리로 본다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연준 자산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위기가 오면 또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돈을 풀었고, 이게 얼마나 풀었냐고 하면 지금 좀 걷어들이긴 했지만 6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구상의 달러가 6배 증가를 했다. 그런데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4.5배 상승을 했습니다. 풀린 돈보다도 상승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사실 돈이 풀리게 되면 승수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훨씬 몇 배로 자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돈의 원리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한동안 상당 기간 계속 상승이 이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돈들이 안전자산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지만 경기가 좋고, 그러니까 또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자산 주식 쪽으로도 또 넘어오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가면 많이 올랐지만 돈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다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도 국내 그 증시 시총을 넘어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미국과 비트코인 이렇게 암호화폐 자산들이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 국내 증시는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른 거 다 가는데 국내 주식만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수급 역량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에 워낙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트럼프 랠리로, 그러면 반대로 원화는 약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나니까 약세로 가니까 외국인들은 떠나가고, 여기에다가 또 미국장으로
사실 국내장에 남아 있으면 좀 뭐 바보 취급까지 듣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장으로 또 떠나고 여기에다가 가상화폐가 워낙 크게 가니까 가상화폐 쪽으로도 돈이 가고 사실 주식시장에 자금이 워낙 없으니까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급이 깡패라고 돈이 들어야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이 언제 변화가 생기느냐 그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타이밍이다. 요걸 잘 살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그게 아니면 사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양책을 통해서 주가를 받치고 하는데 아예 정치권도 손 놓고 있으니까 기댈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국내 자체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하지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또 요럴 때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다 이 부분까지 또 차근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상승 모멘텀이 생겼을 때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어떠한 뭐 이벤트나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자체로만 보면 이제 정부나 또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가를 부양하겠다고 막대한 자금을 풀 때 이때는 정말 기회가 되거든요. 네. 이건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크게 보면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양적 완화 2008년, 2009년 그러고 코로나 미국이 양적 완화 할 때는 글로벌 전체가 부자가 될 때거든. 그때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될 때고요. 또 다르게 보면 2013년 전 2013년 아베노믹스가 일본 부양을 한다고 돈을 풀 때 어느 나라가 크게 부양을 한다 돈을 풀면 그 나라 주식입니다. 미국이 돈을 풀 때는 전 세계가 그 나라가 돈을 풀 때는 그 나라 주식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도 워낙 어려우니까 돈을 푸는 뭐 이렇게 추경 이런 정도가 아니고 통화량이 한 2배 정도 큰 돈을 푼다 할 때 기회가 되는데 이건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정치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뉴스가 들리면 무조건 주식 부동산 사야 된다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관세를 확 높일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로 보여요. 트럼프가 관세를 확 높인다. 그러면 달러가 최고로 강세로 왔을 때 반대로 보면 원화가 최대 약세로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원화 자산 이제 수급 한쪽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한국 주식도 조금씩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뭐 미국의 한 펀드에서 지금 한국 주식은 박앤세일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또 특히나 최근에 금투세 폐지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좋은 투자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에 적기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펀더멘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글로벌 중에 우리가 가장 낮아요. 사실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하면서 가장 낮았는데 최근에 중국이 부양책을 하면서 확 올라갔어요. 그만큼 주가가 확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보면 8.2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2배, 우리보다도 뭐 더블 이상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선행 PER 봐도 워낙 낮은 거고 요게 한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제가 준비된 는 오른쪽에 보면 5년 평균 보더라도 가장 낮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밸류가 이렇게 낮을 때 투자를 해놓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더라고요. 또 뭐 쉽게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다 아는 격언이 있잖아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았고 그처럼 지금은 앞에 안 보이고 어렵지만 밸류를 믿고 워낙 낮을 때 모아놓으시면 당장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수익이 나올 거로 보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저점을 잡고 우리 시장이
충분히 반등으로 이어지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밀릴 때마다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지금 뭐 외국인들이 워낙 매도를 하고 특히 삼성전자 최근에 워낙 매도를 했는데 네. 이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또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이때가 사실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환율 보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보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 변화라든가 이런 게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바뀌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환 시장은 워낙 큰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뭐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도 미리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또 모멘텀도 나올 수 있으니까 환율 돈의 입장에서 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변할 수 있겠다. 그 측면에서 충분히 모아 가셔도 뭐 우리 시장 밸류 측면에서도 워낙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이때 변곡점을 맞이하고 대세 상승 전환한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것들은 일단 지금 제가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달러 인덱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 트럼프가 2017년 1월 달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1년간 약달러로 확 움직였어요. 그때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가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하는 강세로 가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니까 이 1년 보면 코스피 지수도 확 움직였거든요.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를 선호하는 어떤 성격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뭐 부통령으로 벤스를 지명했다. 벤스도 뭐 러스트벨트 뭐 이쪽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약달러를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막상 집권이 되면 약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약달러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집권하자마자 약달러로 움직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 1기 때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일단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트럼프 랠리로 미리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분쟁이 났을 때 달러가 또 강세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보면 1기 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랠리가 달러도 강세로 가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는 게 지금 미리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부터 상승을 하던 것들은 막상 시행이 돼버리면 또 반대로 원래 약달러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무부 장관 또 대중국 강경책으로 임명이 되면 바로 임기 시작이 되면 얼마 안 됐어 뭐 저런 관세를 확 높이는 이런 정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나오고 환율이 요동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시점으로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세되고 그 다음에 또 환율 뭐라 그럴까요? 관세를 높이고 또 감세 정책도 펼치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보고 시장이 흔들릴 때 이때 매도하면 가장 약세에서 주식을 파는 게 되고요. 오히려 이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위안화 차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보게 되면 2008년 롯데가 미국이 관세 대중 무역 전쟁을 펼칠 때거든요. 여기서부터 위안화가 한 15% 약세를 펼쳤어요. 15%. 환율이 한 15% 약세로 확 갔어요. 그렇게 보면 이때 원화도 15% 같이 약세로 갔어요. 원화로. 그리고 달러는 한 12% 강세로 갔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번 첫 번째 미중 갈등이 일어났을 때인데 지금은 미리 미중 갈등 나올 거다. 이런 걸 보고 현재 벌써 트럼프 랠리로 달러가 한 7% 정도 먼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임기가 되면 지난번에 달러가 한 12%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더라도 한 5% 정도 추가로 갈 수는 있지만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상황이 전혀 틀리거든요. 그때는 중국이 미국 쪽에 이제 수출하는 게 한 20%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한 10%대 초반으로 확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이 이 정도로 확 안 움직인다. 그런 고려를 한다면 어느 정도 달러가 강세로 갈 만큼은 갔고 원화가 약세로 갈 만큼은 갔다. 여기에서 이제 트리거만 나오면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 트리거가 이제 정책을 확 그래서 위안화 차트 다시 한번 보면 막상 뭐라 그럴까요? 확 정책을 펼치고 확 튀었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요즘은 꼭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고 네. 한두 달 안에는 바로 시행을 할 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1기 때도 보면 자기가 주장을 했던 거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실제로 의회에 막혀서 못할 수는 있지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질 걸로 보이고 그러면 임기 시작과 조금 지나면서 환율이 급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 더 위험할 거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임기로부터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컨트레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원하는 반대로 원 달러니까 강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원화 차트하고 우리 코스피 차트하고 겹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원화가 약세해서 이렇게 강세로 갈 때 코스피 지수는 크게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또 2003년도에서 2007년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때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또 약세에서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약세에서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확률도 높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 화폐가 약세로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안 약세로 가고 또 트럼프 집권이 되고 막상 강달러로 갔던 것들이 트럼프는 앞에서 보여드렸지 1기 때 약달러 정책을 선호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겹치면 의외로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충분히 갈 걸로 보고요. 특히 여러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꼭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환율에서 수익 나는 환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 상승을 해서 수익 내는 자본 수익 이걸 항상 역대적으로 두 가지 수익 노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딱 그걸 노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보면 원화가 지금 달러당 1,400원이잖아요. 이게 역대 네 번째거든요. 그만큼 약세로 갔는 게. 그러면 지금 워낙 약세니까 사놓으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지금 보듯이 밸류 정말 낮고 낮은 위치거든요.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와서 밀어버리면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 상승 수익도 노리고 환율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앞에 말했지만 뭔가 하나만 딱 잘 건드려주면 시장이 바뀌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결국 트럼프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그리고 정책들을 초반에 막 시행을 해버리면 그때가 정말 주식이 가장 싸고 또 환율이 가장 약할 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정말 들어올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견디시면 충분히 내년 초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강세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시지보다는 지금 기회다. 조금 더 흔들릴 때마다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놓으시면 내년 후내년 가면서 지금 아쉬웠던 것들이 한 번에 만회될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 좀 눌려 있다.
한국 주식이 그래서 기회다라는 말씀도 되게 혹하기는 하는데 미국 주식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한 곳에 자금을 다 몰아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결국 자금을 분산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뭐 또 비트코인도 네. 마찬가지고 자금을 분산을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만약에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뭐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를 포기하기보다는 내년에 제가 뭐 트럼프가 막 정책을 쏟아낼 때는 미국 주식 비중을 약간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약간 높인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양쪽 시장에 다 발은 담그되 비중을 좀 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2025년 국내 우리 주식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내년부터 실제로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앞에 말했지만 물론 트럼프가 내년 초에 바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더 지루하게 흐르는 측면은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의 관세를 부과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 안 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눌리지만 막상 부과를 해버리면 시장은 그때부터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시점 또 감세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점 그때부터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이니까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에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또 국내 주식이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도 워낙 낮으니까 지금부터 뭐 내년 초까지건 분할 매수로 해 가셔도 되고요. 또 뭐 스마트 하신 분들은 그걸 기다리셨다가 또 매수를 하셔도 되시니까요. 뭐 충분히 지금 밸류도 약하고 또 내년 충분히 기회가 생기는 장으로 바뀌니까요. 뭐 국내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제2의 엔케리 청산이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엔캐리 청산이 사실은 얻은 돈들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가장 큰 충격이거든요. 처음에 가장 큰 충격이라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 나온다 해도 생각보다 충격은 약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약하고 이걸 떠나서 뭐 금리를 일본이 인상을 하더라도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긴 쉽지 않아요.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그래서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엔화가 금리 인상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뭐 과거처럼 올해처럼 확 나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